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 의원님이 할게요. 그냥 대변인 너무 기네요. 네, 의원님. 네,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 난 사람 붙잡고 왜 전화를 또 하시세요?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할 것에 대한 낌새는 바른정당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 위태위태는 했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또 행보 자체가 조금 그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은 좀 났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결국은 바른정당에 들어오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이야기가 거의 다 됐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사실은 이제 반기문 총장 캠프의 핵심 관계자하고 설 전에 만났고 그 이후에 설 지나면서 두 번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른정당으로 오시는 거를 저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서 생각을 했죠.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복합적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타가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온 길이 외교가로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딱 이게 정치인으로 뛰어드는 것이 뭐 자신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좀 못 이긴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낙상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모멸적이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모멸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실제 모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의혹 제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과 합쳐지면 결국은 힘의 균형이 확 무너져가지고 바른정당 쪽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테고 그러면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카드를 써서 이렇게 뭐 압박도 하고 좋은 얘기도 했다가 우려되는 얘기도 했다가 이런 종합적인 압력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언론에 거론되는 거 아닌 물밑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께서 이런 정치 공학적인 부분에까지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제 말은 쉽게 말해서 안 좋아. 당신 계속하면 이런 얘기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최후 통첩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때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보수 진영의 후보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조금은 거리가 있는 바른정당에 와서 그렇죠. 이쪽의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어떤 경선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얘기는 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새누리당 쪽에서 바른정당 가지마, 가면 안 좋아 이런 식의 강력한 어떤 우려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들 사실은 거기에 새누리당을 지키고 있는 몇 분의 얘기고 사실은 초재선 의원님들도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오실 경우에 대거 바른정당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정권이 탈당한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고요. 예.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새누리당이 큰 위기입니까? 위기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말씀하실 아는 게 있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십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들 그것이 반기문 총장한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새누리당에서 이명진 비대위원장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굉장히 속상했을 것이고 하나의 어떤 이유로 작용되지 않았나고 예측해 보는 거죠.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정도면 물밑에서도 얼마나 많은 작업이 있었겠느냐 제 말은 이건데요. 예. 자, 그건 그거고요. 지나가 버렸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누리당의 후보와도 이런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꺼리낌 없이 단일화 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점점 그 바른정당이 탈당해서 창당까지 한 취지가 무색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단일화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반기문 총장 불출마 이후에 세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예. 첫째는 남경필, 유승민 의원을 믿고 그냥 저희들이 창당 정신을 살려서 쭉 가자. 그게 왕도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김무성 대표 같으신 분이 네. 이제 많은 준비를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지역에 사무실까지 거의 지정해놓고 전국 경선을 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기 동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준비된 후보를 내서 좀 더 치열하게 경선을 벌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문지대에서 민주당의 비문 진영 그쪽에서도 문재인 대표는 위험하지 않느냐. 문재인 대표는 너무 어떤 그 안티 세력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일부 비문 진영에서는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기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는 기류. 이 세 가지 기류가 지금 현재는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 내에요. 네네. 쉽게 말하면은 남경필, 유승민을 키우자 아니면은 김무성 불출마 선언했지만 차출해야 된다. 지금 강제로. 그런 기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답답하니까. 예. 그리고 답답한 상황 맞죠. 네. 거의 이긴 줄 알았던 거를 지금 친박 비박의 싸움의 관점으로 본다면 2라운드를 친박이 이긴 거예요. 1라운드는 탄핵 국면에서 비박이 이겼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가요?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제 바깥 세력과의 연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뭐 그럼 굳이 뭐 나올 필요가 없었냐 이런 얘기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십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과 뭐 이렇게 보수 단일 후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사실은 반기문 총장께서 들어오시면 유승민 남경필이 같이 붙을 경우에 유승민 남경필 같이 두목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기문 변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 독자 후보론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느냐라는 데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선을 통해서 보수 후보의 단일 후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선수를 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 그럴 거면 뭘 탈당을 했어. 어차피 경선할 거면 안에서 경선하지.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비판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쉽게 수긍하면은 아니 그런 비판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제 말은 이어서 바로 바른정당의 지지율 상승을 막는 어차피 뭐 나중에 합쳐지거나 단일화할 텐데 뭐 굳이 따로 지지할 필요가 있어?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될수록 이게 새누리당은 사실은 황교안 총리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바른정당은 그 안에서 공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여기서 대선 후보군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바른정당 쪽에 시선이 모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 나간다 그러면은 그 보수 진영의 경선의 대표성을 바른정당에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갈수록 바른정당 쪽에 더 관심이 모이면 새누리당 의원님도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도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림막이 사라지니까 보이기 시작했죠. 유승민도 대안이 되나 이렇게 계속 쳐다볼 공산이 커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은 계속 경선도 안 하고 대선 준비를 안 하면서 일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새누리당 지도부 또 진박들이 황교안 띄우기를 계속 하겠죠.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차기 대선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쪽을 바라보겠는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님들이 이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도 사실은 정치 오래 한 선수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적어도 이 바른정당에 있는 분들보다 물밑 작전을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제가 걱정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말이죠.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갑자기 헌재 소장 임명 권한을 막판에 써버려요. 그래서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하냐 구인이 다시 될 때까지 헌재 판결은 내리면 안 된다는 뭐 정치적 압력과 여러 플레이를 하고 뭐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황교안 총리가 진짜 대선에 꿈이 있을 때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가 아무리 그렇지만 황교안 총리가 진짜 결심할까?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요. 아니 이분이 진짜 나왔을 경우에 첫째는 보수 진영의 대선 전략에서도 굉장히 필패 후보예요. 나오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론, 그러니까 민주당 측, 야당 측에서 가장 프레임을 씌우기 좋은 후보예요. 박근혜 정부 책임이 없느냐라고 나오면 우리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 다 돌아서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마음 기댈 곳이 없어서 황교안 총리 조금 모여있는 이걸 가지고 마치 다음 대선에 이것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면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그 마지막 남은 그 보수 분들이 이번 대선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마지막 남은 기득권을 우리가 잡고 있겠다. 그러면 이 진영 자체는 다 죽자는 거거든요.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합니까? 물론 뭐 다 합리적인 지적이신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어차피 이번 대선 잘못되면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 어차피 죽더라도 우리가 건전한 야당, 그러니까 힘 있는 야당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 그것마저 붕괴하자 그러면 진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 국민들인데 그거를 용납을 하겠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친박 진영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던가요? 그래도 이게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보수 진영이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보수 유권자들이 가늠해 주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짚어보고요. 어차피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만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자주 간볼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자주 연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압력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언론에 거론되는 거 아닌 물밑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께서 이런 정치 공학적인 부분에까지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제 말은 쉽게 말해서 안 좋아 당신 계속하면 이런 얘기는 없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최후 통첩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게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보수 진영의 후보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조금은 거리가 있는 바른정당에 와서 이쪽의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어떤 경선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얘기는 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새누리당 쪽에서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 의원님이 할게요. 그냥 대변인 너무 기네요. 네, 의원님. 네,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 난 사람 붙잡고 왜 전화를 또 하시세요?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할 것에 대한 낌새는 바른정당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 위태위태는 했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또 행보 자체가 조금 그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은 좀 났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 자신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좀 못 이긴 것 같아요. 특히 이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낙상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모멸적이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모멸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실제 모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혹 제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과 합쳐지면 결국은 힘의 균형이 확 무너져가지고 바른정당 쪽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테고 그러면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카드를 써서 이렇게 뭐 압박도 하고 좋은 얘기도 했다가 우려되는 얘기도 했다가 바른정당 가지마 가면 안 좋아 이런 식의 강력한 어떤 우려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들 사실은 거기에 새누리당을 지키고 있는 몇 분의 얘기고 사실은 초대선 의원님들도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오실 경우에 대거 바른정당으로 오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청권이 탈당한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고요. 예.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새누리당이 큰 위기입니까? 위기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말씀하실 수, 아는 게 있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들 그것이 반기문 총장한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결국은 바른정당에 들어오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이야기가 거의 다 됐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사실은 이제 반기문 총장 캠프의 핵심 관계자하고 설 전에 만났고 그 이후에 설 지나면서 두 번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른정당으로 오시는 거를 저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서 생각을 했죠.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복합적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타가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온 길이 외교가로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딱 이게 정치인으로 뛰어드는 것이